여야 간의 대치 전선이 두터워진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제 공개한 이 녹취 파일이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공천 개입의 증거다 이렇게 확고하게 주장을 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요 대규모 장외 집회를 또 엽니다.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라고 지금 자신들이 명명을 해놨는데 이 장외 집회를 앞두고서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 현 정국을 정치적 비상 상황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일부 인사들은요 사실상 윤 대통령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는 좀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해서 헌정질서 파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요.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 뒤집어 엎을 수 있다면서 이 사실상 정권 조기 퇴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포악한 2단 무신 정권을 끝내야 한다면서 이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도요, 윤 대통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경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순호 최고위원은요.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송 최고위원은 사실 지난달에도 이 당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관련해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목소리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이 이게 뭐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띄우기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국회만으론 안 됩니다. 모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포악한 2단 무신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하야가 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민주당이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앞두고서요. 또 여론전에 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당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른바 비상연석회의라는 그런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장외 집회를 앞두고 일종의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이 공천 개입 정도를 넘어 사실상 지시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정치적 비상 상황으로 판단해 연석회를 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대여 공세에 말 그대로 당력을 총집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명계 일부 인사들이 뒤에서 눈총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문 전 대통령이 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고만 있느냐 이겁니다. 급기야 대표적인 친명계 강경파로 분류되는 분이죠. 김남국 전 의원이 참지 못하고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장문의 비판글을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김남국 전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 노름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라며 눈치 없고 생각 없는 SNS 메시지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커진 어제 문 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없이 SNS에 서평만 올리자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낸 건데요. 김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SNS 글을 공유하면서 도대체 이런 이상한 SNS 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이 시국에 독후감 소감이나 올리다니 부적절하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요,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필요할 때만 당원과 민주당 보고 수사를 막아달라고 할 게 아니라 촛불 행동에 선봉해서 국민의 방패가 돼야 한다며 내일 장외 집회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텃밭에서 뒷짐진 채 농사나 짓고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당원과 국민은 호구인 줄 아느냐, 비겁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고문이고 대통령이셨다면 가장 먼저 촛불을 들어야 한다며 매달 연금 2천만 원 받으시는 대통령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책방 하루만 문 닫고 양산에서 올라오시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올라올 때 김동연 지사도 함께 손잡고 올라오라며 최근 친문계 인사들을 대거 경기도 요직에 등용한 김 지사를 함께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한가로운 신선 노름이다. 뒷짐지고 농사나 짓고 책이나 판다. 당원이 호구냐? 자기 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선을 넘어 보이는 단 그런 발언들인데요. 김남국 전 의원 생각해보면은요, 한때 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참 권력 무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 전 의원은요, 2019년 이른바 이 조국 사태 당시에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정치를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 참여한 바도 있었죠. 또 과거 인터뷰에서는요, 이 조국 백서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김 전 의원이 이 의원 배지를 단 21대 또 국회 전반기만 해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2022년 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수행실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이제 친명계 핵심으로 부상한 바 있는데요. 이런 이 김남국 전 의원의 문 전 대통령 겨냥글에 이 좋아요 표시가 500개가 넘게 달렸다고 합니다. 친명 강성 지지층은요, 이 친명 강성 지지층으로 보이는 네티즌들은 속 시원한 말이다 이렇게 공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런 김 전 의원의 글에 별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일부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동준 전 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은요, 김 전 의원의 SNS 글의 댓글로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바란다면 본인들의 언행이 철부지 간신들의 천박함은 아닐지 심사숙고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김남국 전 의원, 시청자분들한테는 이제 코인 문제로 역시 이름이 많이 또 알려진 그런 김남국 전 의원인데, 탈당을 했다가 지난 총선 당시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런 김남국 전 의원이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해낸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장문의, 그것도 아주 격한 비판의 글을 쏟아냈습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거당적으로 정권에 대해서 장외 집회도 열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왜 문 전 대통령은 양산에서 책이나 팔고 있느냐. 그거 다 적고서 빨리 서울로 올라와서 이재명 대표 좀 도와줘라. 지금 이겁니다. 그 글에 대해서 물론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지금 수백 개 눌렀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 또 문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한 그 김남국 의원의 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격한 공감을 또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도 동료 선배 의원들에게 좀 험한 말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SNS에 그런 말을 남겼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갑자기 왜 뜬금없이 공격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SNS에 어떤 글을 올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함축됐다 하더라도 무슨 전직 대통령의 촛불 선봉에서요? 그건 정치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김남국 전 의원이 원래 친문으로 본인이 누릴 건 다 누렸잖아요. 국회의원도 했잖아요. 저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 보면 본인은 득될 게 없고요. 좋아요를 의식해서 이런 글을 썼을지 모르나 당이 지금 하나로 뭉쳐야 될 판국에 결국에는 친문, 친명을 나누는 결국에는 갈등을 초래한 발언이었다.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분들이랑 제가 여러 방송에서 만나다 보면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패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정권을 잃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그만해달라면서 이렇게 약간 선을 긋는 모습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문다혜 씨 사태도 그렇고 이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친명계와 민주당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본인들의 정권 어찌 보면 재집권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은 아까도 지금 그 신영대 의원 사례도 나왔지만
본인들 현재 현직들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에 협조조차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우리 영부인께서 있었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비판을 하지만 사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 검찰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우기만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정권을 재창출해 보려는 이러한 입장들은 그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